예,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그렇지만 특별히 헬릭스미스 소식은 내용이 좀 정리가 되고 또 증권사에서 반응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로 뉴욕 증시 상황 점검합니다. 이항영 위원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사실은 시장이 하나인데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뉴욕 증시는 좀 혼조권이었고 유럽의 독일 쪽의 지표가 안 좋으면서 유럽 주가가 좀 많이 밀렸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경제 지표가 워낙 안 좋게 나왔죠. 네. 특히 독일, 그리고 또 독일이 워낙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크니까요. 독일이 안 좋게 나오니까 결국 유로존의 전체적인 제조업, PMI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게 나온 것이 오늘 주시장에서 결국 하루 종일 발목을 잡은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1% 이상까지 주가가 좀 내려갔고요. 미국 시장은 그나마 혼조권에서 다우지수는 소폭의 상승, 그렇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아주 미량이나마 소폭이나마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경기 우려도가 확대되면서 금값 같은 경우는 다시 2주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지수, 독일의 제조업 지수 잠깐만 보겠는데요. IHS 마켓에서 제시하고 있는 독일 제조업의 PMI가 9월 달에 41.4가 나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50이 이제 기준선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50 이하다 아니다 논쟁이 많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50 아래로 가 있는데 이게 지금 40포인트까지 좀 간당간당하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언제 이후 최저냐면요.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40선이면 꽤 많이 밀린 건데요. 엄청나게 밀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는 G7 포함한 G20 국가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지금 독일이. 보통 50 기준 뭐 밀려도 48 뭐 이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미국이 50포인트 넘나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G7 국가에서 5개 국가가 지금 이하에 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 유로존 전체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로존 전체가 45.6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6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1.1%와 프랑스는 1%가 떨어졌고요. 미국도 IHS 마켓에서 하는 제조업 PMI가 나왔는데요. 마침 그나마 5개월 내에는 최고 수준이 났습니다. 그래봤자 51.0인데요. 이것도 추세적으로 보면 지금 작년 말부터 해서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이거든요. 추세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여전히 부담스럽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바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이 하다 보면 결국 미국과 중국과는 뭔가 좀 지지부진한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속보성으로 보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문우신 장관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에 금요일 날 문제가 중국 사람들이 지금 농장맘을 취소하고 간 거로 알려져 있는데 알고 보니 문우신 장관이 요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은 왜 그랬냐 하면서 약간 또 비판하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물론 자초지종 우리가 모르지만은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혼돈스러운 시장이기 때문에 요구했다는 게 좀 딜이 좀 안 되는데 좀 압력을 넣었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만 너희들 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요구했다는 겁니다. 또 중국 사람이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문우신 장관이 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니까. 근데 트럼프는 자기 표보하시고 가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뜨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은 왜 그랬냐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복잡합니다. 자초지종은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일부에서는 저 문우신 장관도 지금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건 다 지금 다 미확인된 얘기고요. 확인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것까지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러다 보니 금값이 2주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뭔가 좀 불안하니까 금값이 올라갔고요. 또 하나는 흥미로운 것은 올 봄에 아마 많이들 제가 해외에 있을 텐데 팔라듐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팔라듐이 오늘 다시 사상 초가를 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흥미로운 건데 물론 투기적 수요가 분명히 여기에 들어가 있겠지만 CPM 그룹에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을 제외하고는 자동차 생산과 판매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저께도 제가 펀드 스트레스의 탐리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시크리칼들이 회복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고 이렇게 다 제조업도 PMI가 안 좋지만 독일과 일본에서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일맥상통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팔라듐이 오늘 사상 최고가 간 것도 오늘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종목으로 보면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아마존이 오늘 소폭 밀려났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를 2,300에서 2,200으로 내렸습니다. 결과는 나쁜 얘기는 아닌데요. 원데이 배송을 이번에 발표한 게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경쟁력은 더 강화될 거라고 여전히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룰루레몬은 다시 한번 3% 급등했습니다. 성장하는 섹터에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기업이다 얘기하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여전히 가장 좋은 평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 좀 현안 때문에 시간이 많이 밀려서요. 두 가지 가운데 미국 시장 5G 얘기할까요? 특징주 얘기할까요? 하나만 좀 정해서 얘기해 주시죠. 네, 5G만 잠깐 그러시죠. 얘기해 드리겠는데요. 반도체는 오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0.8% 올라갔고요. 특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연중 최고치를 가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초고속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시장 규모가 엄청 커진다는 얘기인데요. 에릭슨은 2026년에 5G 관련 시장이 1,400에서 1,500조까지 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5G 관련 단말기 시장이 한 340조, 통신 서비스가 410조 원 시장까지 커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으나 그 탑픽은 아날로그 디바이스, 마블, 그리고 자일링스 등등이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반도체 관련된 핵심 관련 이런 기업들, 결론은 뭐다?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 결론은 똑같습니다. 장기 매수 보유 의견 다시 한번 재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된답니다, 위원님. 그래서 예. 그러면 5G는 사실 우리가 조금 먼저 시작했다고 서로 막 사실 같이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소위 우리는 5G 관련주들이 워낙 뜨거워서 네.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에서는 소위 그러면 5G 관련주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에요? 네, 다시 한번 천천히 네.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럼 에드워드 D 존스 증권에서 네. 얼마 전에 그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 핵심을 바로 5G 때문에 여러분들 사야 된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거기서 대표적인 것들을 한 세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역시 네. 여러분들 제일 많이들 아시는 칩 회사죠. 콜컴입니다. 콜컴이요. 그러니까 콜컴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 의견이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역시 통신 칩 쪽의 대표적인 브로드컴입니다. 심벌은 AVGO가 되겠는데요. 이런 브로드컴도 여전히 탑3의 두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 종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낸드 가격 이런 거 회복, 이런 낸드에 대한 수요 회복 이런 것들이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다만 이제 반도체 주식을 여러분들은 관심 가질 때 주의하실 것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에 대한 수익률 이런 것들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내년도 1분기, 2분기까지 이익이 감소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변동성은 계속 확대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1년 이상 보시면서 보시는 분들, 이런 5G 시장을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그런 관련주들, 그리고 삼성전자도 장기 매수 및 보유 의견 확인드릴 수 있겠네요. 네, 5G는 뭐 국내에서 워낙 국내는 통신 장비주 중심으로 되지 않습니까? 관심이 많으실 텐데 뉴욕 증시에서도 5G에 대한 그런 분위기는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헬릭 스미스 얘기를 좀 더 해야 돼서요. 예, 위원님하고도 뭐 마지막 종목 얘기는 좀 못했습니다. 헬릭 스미스의 신약에 대한 임상 3상 결과가 이제 발표가 연기되면서 지금 시장은 상당히 충격인데요. 관련해서 지금 현안들을 회사 측에서 직접 대표가 설명을 하고 있죠. 앞서도 잠깐 보고 왔는데 지금 좀 변화가 있을까요? 잠깐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그다음에 100개 카피가 안 되는 사람이 20명, 1000개 카피 그래서 모든 걸 다 합치 1000개 카피까지 다 합치게 되면 최소한 30명 정도가 지금 BM202에서는 아마 양모를 안 받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숫자가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다. 얘기를 좀 더 들어보려고 현장을 연결했는데 음성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지금 얘기를 좀 캐치하는데 좀 실패를 했습니다. 예. 지난번에 신라젠도 그렇고 신라젠 이제 주말이었지 않습니까? 주말에 그 대표이사가 나와서 직접 설명을 했고 지금은 이제 헬릭 스미스는 김선영 대표가 이제 저희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서 곧바로 아침에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사실은 내용을 듣더라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내용들이 전해지는 걸 보면서 취재 기자들이나 혹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가 이제 중요할 텐데요. 예, 관련되는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